나는 2010년의 비관론이 잘못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가가 궁극적인 선행 지표이긴 하지만 단지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이 아니다. 전에 이미 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11월은 세계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자 세계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한데도 주요 신문들은 여전히 파멸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2010년 11월 4일 나는 포브스 칼럼 기고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의 다음 내용을 포함했다. 대부분 비관론자는 과도한 부채 탓에 파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낙관론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 가을 이후 비관적인 전망들은 하나씩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비관론자들은 과도한 부채가 문제라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비관론자들이 잘못된 주장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강세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부채 비관론자들은 스타일도 다양하다. 부동산 시장 붕괴를 주장하기도 하고 금융위기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 둘을 연결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은행들이 파산해 대혼란이 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출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리지 못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세련된 척하는 사람들이 즐겨 내세우는 더블딥 침체론도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애를 태운다. 부채, 신용위기, 주택 가격 하락, 은행 부실화, 빈털터리 소비자들. 1991년에도 애를 태웠던 문제들이다. 했던 고민을 또 한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제잘되기만 하는 원숭이들이다. 내가 그 글을 쓴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계를 종말로 이끄는 대전쟁, 미국의 붕괴, 세계의 종말, S&P 500이 제로로 추락.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세계 경제가 10년 동안 활기차게 성장. 역사적인 대형 강세장. 미국이 세계 경제 성장과 강세장을 주도. 나는 똑같은 일이 거듭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역사를 열성적으로 좋아해 시장과 경제의 역사를 공부했으므로 세상의 새로운 현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암울한 일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로는 10중 8구 머지않아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대형 강세장이 펼쳐질 것을 알았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모두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은 알았다. 그러한 두려움은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되었을 터이니까. 가격은 예상 못했던 사건이 발생할 때만 큰 폭으로 움직인다. 2009에서 2010년의 사람들은 우리가 경기 침체, 신용위기, 과도한 부채 문제를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경기 침체는 끝없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낙담해 상황이 절대로 호전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전된다. 성장세가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계속 이어진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이 수없이 반복되지만 대개 성장 기간이 예상보다 더 길며 불규칙하게나마 GDP는 고점을 계속 경신한다. 2011년 언론이 전혀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다. 2011년 중반 세계 GDP가 역사상 고점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앞으로도 GDP는 또 고점을 기록할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다른 일이 벌어지려면 인간의 본성에서 이윤 동기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윤 동기는 정말로 훌륭한 본성이다. 이윤 동기 덕분에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료 장비가 개발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갈수록 더 작고 강력해지며 주택은 더 쾌적해진다. 이윤 동기 덕분에 자동차는 더 안전해지며 더 싸고 좋은 운동화도 나온다. 이윤 동기가 불러오는 금융혁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 주택을 장만하고 대학에 가며 자동차도 구입할 수 있다. 이윤 동기가 주는 혜택은 끝이 없다. 인간의 창의성에 한계가 없기 때문이다. 템플턴 경은 이 말을 수십 년에 걸쳐 수없이 되풀이했다.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면 결국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포기한 채 참담한 미래를 기다린다. 언론은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뉴노멀이 시작되었다고 끝없이 주장하지만 결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성장세가 회복된다. 변덕스럽긴 해도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가 나타난다. 사람들이 잊지 않게 된다면 그토록 놀랄 일도 없어질 것이다. 값비싼 실수도 줄어들 것이다. 예컨대 역사적인 강세장을 빈손으로 구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독자들 중 일부는 내가 경기 침체나 약세장에 개의치 않는 극단적 낙관론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나 역시 경기 침체와 약세장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뉴노멀이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이다.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다. 물론 고통스럽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은 경기 확장과 강세장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썰물 뒤에 밀물이 오듯이 경기 침체 뒤에는 경기 확장이 온다. 경기 확장은 경기 침체보다 거의 예외 없이 기간도 길고 강도도 높다. 공경이 두려워서 평생 웅크리고 산다면 훨씬 더 자주, 더욱 길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확장과 강세장을 놓치게 된다.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나타날지 나는 모른다. 예측도 못한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변형된 뉴노멀 개념이 다시 돌아다닐 때면 장담컨대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치고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경기 침체는 거의 끝나갈 것이다. 그러고도 1에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식으로 돌아간다. 늘 그렇다.